안녕하세요. 조재팔입니다. 자, 오늘은 법정지상권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고양 11개 2019 타경 7552번 2번 물건입니다. 경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68-14 감정금액은 6억 7,600만원, 최저 매각 가격은 4억 7,320만원입니다. 30% 지감됐죠. 자, 지상의 건물은 1층은 약국, 2층은 병원, 3층, 4층은 주거용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2층은 소아과, 뒤쪽에서 바라본 거고요. 자, 이 물건은 토지만 경매에 나왔습니다.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1층 54.5 쭉 있어요. 멸실됐다고 나와 있죠. 멸실되고 새로운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있죠. 소유자 점유 목록 3지 목록 건축물을 새로 신축하고 구 건물을 멸실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며 건축물 대장과 실제 건축물 현황은 일치함. 건축물 대장은 어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은 있고 보존 등기를 안 했다는 얘기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6억 7,600만원짜리가 4억 7,320만원. 월세 임대차 현황을 한번 볼까요? 임대차 현황은 2층 소아과 있죠? 3천에 13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층 약국이죠? 1억에 350만원. 두 개를 합치면 월세가 480만원 됩니다. 보증금은 1억 3천 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물건의 상태를 봐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기록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정을 하건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이강래씨고 건물의 소유자도 이강래씨로 보여집니다. 요 구 건물을 멸실시키고 새 건물을 지었다. 그렇게 되면 그 새 건물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겠죠.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 상태에서 토지의 소유권이 박씨에게 넘겨졌고 이 박씨 소유의 토지를 낙찰을 받게 되면 그 건물의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건물의 소유자는 현재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고 전 소유자의 소유라고 주장할 것이 명백합니다. 그렇겠죠. 건축물 대장 한번 떼보면 되겠죠. 건축물 대장상에는 제가 보기에는 토지의 전 소유자 이씨의 명의로 되어 있을 걸로 추정됩니다. 영상을 찍고 찝찝해서 건축물 대장을 한번 떼봤습니다. 떼봤더니 이 사건 건축주는 토지의 전 소유자이고 그리고 현재 건물의 소유자는 현재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인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 소유자의 채무로 경매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2016년 토지와 건물을 현재의 소유자가 이전을 해왔는데 토지의 전 소유자에 대한 채권으로 경매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므로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고 봐야 되겠죠.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현재 같은 상태에서 그리고 토지의 소유권만 바뀌게 되니까 법정지상권은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강제경매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성립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건물 철거는 안 되겠죠. 그러나 지료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 토지를 건물 소유자가 사용하고 있으니 당연히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되겠죠. 네, 지료는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치료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서로 치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감정 신청을 하게 되죠. 우리가 치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감정평가를 하라고 그럽니다. 치료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은 대체로 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토지 가격에 대해서 약 연 5%를 적용합니다. 4%에서 5% 상업지역이고 그러면 약 6%까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의 경우 5%를 적용을 시키면 6억 7,600만원 곱하기 5% 하면 연 3,380만원이 됩니다. 연 3,380만원이면 월로 환산하면 281만원 나옵니다. 4억 7,320만원의 낙찰을 받고 매월 280여만원 월세 수입이 있다면 괜찮죠? 연 3,300여만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낙찰 금액이 5억이라고 가정한다면 연 6% 수익률이 넘죠? 7% 가까이 됩니다. 자, 최악의 경우가 이렇다는 것이고 이쯤 되면 건물의 소유자는 이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130만원과 2층 소아과 월세 130만원과 1층 약국 350만원, 480만원을 받아서 토지 소유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기가 쉽지 않겠죠. 또 요 가압류가 있고요. 또 신청 채권자의 청구 금액이 3억 7,700만원입니다. 만약 5억에 낙찰이 된다면 잉여가 있죠. 잉여. 배당을 받고도 돈이 남아서 소유자에게 배당이 돌아가죠. 그렇게 된다면 건물주는 이 토지를 매입하는데 굉장히 수월하다. 물론 현재 소유자 박 씨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입찰에 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입찰 자격이 없지만 소유자는 입찰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토지의 소유자 박 씨도 이 사건에 입찰할 여지가 굉장히 높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토지의 감정 금액이 6억 7,600만원이고 최저가는 4억 7,320만원. 그리고 여기 위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봉일천에서는 번화가죠. 여기가. 봉일천에서는 봉일천 중심지입니다. 자, 1층에 약국 있고 2층에 내과 소아과 있고 3층이 사무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대기층에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옆에도 병원 있고요. 농협이 있고 버스 정류장 있고요. 자, 이쯤 되면 건물의 소유자는 이 토지를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만약 매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까 지료 청구 말씀드렸죠. 지료 청구를 하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된다. 또 지료가 연체될 확률도 거의 없다고 봐야죠. 주채무자를 건물 주인으로 하고 제3채무자를 약국으로 하여 추심을 하면 되겠죠. 이 월세 주는 것을 중간에 가로챈다. 그러니 월세 또한 연체가 될 염려가 없다. 결론은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내용을 좀 더 파악해야 하겠지만 설사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투자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료 청구 소송은 그렇게 어려운 소송도 아닙니다. 원고 주소지, 그러니까 낙찰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청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서로 지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감정평가 신청을 하고 그 감정평가 결과대로 청구 취지 변경을 하면 그대로 종결되는 겁니다. 자, 자금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